엣지펌을 하느냐, 이런 믹스펌으로 인해서 디자인들이 조금씩 늘어날 뿐이지 기본 틀은 이 9개가 거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 9개 베이스를 좀 잘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제일 신중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첫 페이지가 그게 아닌데? 그 앞에 거 없어요? 맨 뒤에, 맨 뒤에, 네, 제일 뒤에. 이 제일 뒷페이지에 있는 두상 3개가 디자인의 베이스를 전부 다 만들어주는 열쇠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이 철사 같은 그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제 두상 미간이 넓거나 좁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게 컨트롤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어떤 분은 되게 잘 사용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걸 쓰지 못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 베이스를 새롭게 이제 만든 건데요. 이 3개 베이스가 지금 보시면 하나는 포마드, 그 다음에 가르마 펌, 에지 펌, 이런 각각 기타 등등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부터 해서 이제 볼륨 펌, 그 다음에 스왈로 펌, 이런 앞으로 흐르는 우리가 베이스의 컬들은 전부 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베이스인데, 앞머리의 양을 많이 내릴 것이냐, 적게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양이상과 강아지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상들은 앞머리 양이 많으면 답답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강아지상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좀 더 묵직하게 볼륨감 있게 해주셔야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고, 고양이상 같은 경우는 앞머리 양이 적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는 코의 크기가 볼륨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볼륨의 부분이 앞머리 양을 얼마큼 내릴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베이스, 그 다음에 토탈 3가지를 한번 이해하시면 디자인을 만드는데 시간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는 역할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는 모든 스타일을 전부 다 와이딩을 할 거예요. 각 스타일별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왈로면 스왈로 하나만 닦는 방향 이런 것만 보여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커트를 해서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핑크 처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노트를 사용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2회는 전부 다 와인딩 기편이에요. 그 다음에 2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열펌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자의 스타일을 만들다 보면 보통적인 섹션이 전부 다 사각 블러킹으로 보통적으로 우리가 와인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각 블러킹으로 와인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예요? 노트가 겹치는 부분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방향들이 전부 다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모발의 한 가닥을 와인딩하고 그 옆에 와인딩이 서로 어우러지게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평행 와인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디자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이 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잘 만드는 부분들은 고객이 손질을 얼마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드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최대한 말려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는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원래 여기는 없어요. 이건 어제 만들었거든요. 얘는 이제 사각 블러킹을 다 배제하고 삼각 섹션으로만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고, 우리가 네이프의 기본 베이스 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프 라인을 딱 잡았는데, 얘는 노트 몇 개, 얘는 노트 3개, 4개, 5개 이런 순으로 각각 베이스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드 파트에서 삼각 섹션에서 백센터에 백센터의 베이스에서 삼각 섹션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삼각 섹션에서 무조건 삼각형만 만드는 베이스가 아니라 백 중심선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 때 백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볼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삼각 섹션이나 기본적인 사각 섹션을 사용하게 되면 얘들은 볼륨의 역할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 섹션이 평행에 유지하고 내려오느냐, 꼭지점을 이루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볼륨 업과 다운이라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버 섹션에서 와인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오버 섹션에서 백 중심선의 삼각 섹션을 크게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양 사이드로 분리해서 잡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디자인에서 만들어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S컬, SC컬, 레이어, S컬, C컬, 그 다음에 허쉬 C컬, S컬까지 기본적인 와인딩 기법을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놨어요. 거기에서 모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노트 배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베이스에서는 히피펌. 히피펌에서는 르네상스 베이스와 트위스트 베이스가 있어요.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리고 물결 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고, 트위스트는 강하게 빻아서 우리가 디자인을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위스트를 베이스를 만들다 보면 전부 다 사각 블럭형을 만들게 돼요. 그 사각 블럭형을 만들게 되면 서로 간에 이 웨이브를 밀어내는 형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삼각 블로킹으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이제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토탈 6가지의 베이스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스타일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제일 좋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카운셀링이에요. 우리가 카운셀링 하면은 작년에는 제가 배너로 작업을 해서 제가 전부 다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배너 작업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배너 작업은 밖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용도에서 우리가 참 좋다라고 표현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매장에도 그 2개의 배너가 밖에 걸어져 있는데, 밖에서 보고 저한테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은지 사진을 찍어서 뭐 다른 데 하시든 그런 상관없지만, 그래도 저의 매장을 한번 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운셀링을 해보려니까 이 수많은 책들을 보여주면서 느끼는 것은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인스타나 이런 각각 기타 등등의 사진을 갖고 와서 가지고 오면 고객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발의 길이와 모량과 모질은 솔직히 안 맞아요. 고객이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만 볼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길이가 얼만큼 잘 맞아졌느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지, 길이가 안 맞는 디자인은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칭의 베이스를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길이와 라인은 모든 디자인을 다 결정한다. 그리고 층도 다 결정을 해요. 내가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층을 더 내고 싶다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과 라인이 만들어지면 그 라인에서 층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것은 이제 그냥 스타일북이에요. 순수하게 그냥 스타일북인데 지금 앞에 이제 반쪽은 스타일이고 반쪽은 내용이잖아요. 이해를 고객한테 보여주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만드는 베이스가 이제 그냥 스타일만 만들자 그냥 하면서 이제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이비 펌, 그 다음 섀도우 펌, 스왈로 펌, 볼륨 펌, 그 다음에 댄디 펌, 그 다음에 에즈 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르마. 엣지하고 가르마는 같은 라인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마드와 리젠드도 같은 라인으로 연결해 주셔야 내가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리고 고객이 상담하기도 편할 거고요. 결정하기도 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출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주더라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첫 시간은 남자 펌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발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 머리 길이로 먼저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은 남자 스타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자 머리에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방법인데 여자 머리에서는 제가 첫 번째 보였던 삼각 섹션에 대한 브로킹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삼각 섹션은 우리가 레이어와 율동감이 있는 스타일에서만 가능을 해요. 우리가 평행으로 커트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바디 펌, 그렇죠? 그 다음 시컬 펌, 이런 라인들은 전체 삼각 섹션으로 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행 라인으로 와인딩을 하셔야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발 라인에서 약간의 층을 내고 그 층에서 율동감을 주겠다 하는 머리는 무슨 펌이에요? 발롱 펌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발롱 펌 같은 경우는 율동감 강조형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평행 라인의 섹션보다는 삼각 섹션의 베이스. 결론은 뭐냐? 아래 가이드의 디자인적인 부분이 매끄럽게 나온다 하면 평행 라인의 디자인을 만들기 좋고요. 율동감을 주고 싶다 하면은 삼각 섹션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베이스를 한번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 때는 볼륨은 볼륨, 컬은 컬이에요. 절대 볼륨과 컬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륨을 띄우고 싶으면 볼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컬로 볼륨을 띄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디자인 만들 때 뿌리를 살리고 싶으면 뿌리 볼륨만 역할을 하시고 컬을 만들고 싶으면 컬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물결 펌을 하고 싶어요. 물결 펌은 우리가 관자놀이의 베이스, 그러니까 톱의 베이스와 관자놀이 사이에서 디자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뿌리를 살리면서 물결을 만들려고 해요. 그 일은 못 만들어요. 왜? 뿌리는 볼륨의 역할 뿐이지, 그리고 볼륨을 만들게 되면 모류의 방향, 피벗 섹션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주는 준비를 해줘요. 거기에서 웨이브가 만들어지는데 그 웨이브는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베이스는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부분에서는 뿌리 볼륨이면 뿌리 볼륨에 대한 단가를 생각하실 거고, 웨이브면 웨이브에 대한 단가를 생각하셔서 서로 가격을 좀 잘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디자인 만들 때 제일 어려워하는 디자인이 뭘까요? 제일 어려워하는, 펌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뭐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뭘 것 같아요? 웨이브를 말고 있어. 웨이브를 딱 말고 있으면 여기 100이면 100 똑같은 얘기가 몇 호 썼어요? 몇 번 썼어요? 몇 호 썼어요? 말을 참 많이 해요. 몇 호 썼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원하는 위치에서 길이가 나오죠. 그 길이에서 몇 바퀴가 돌아야 S컬이 될 것이고 C컬이 될 것이고 J컬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노트 사이즈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베레벨과 다 만들어 봤어요. 베레벨과 다 만들어 봤는데 실패했어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고 저도 1년 동안 진짜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데 저희 매장에 처형이 미용사예요. 처형이 20살 때부터 미용을 해서 지금 66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56? 7살 되죠? 그런데 미용이 너무 힘들다고 10년 전에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일들을 하면서 해보니까 아 그래도 미용이 제일 좋구나 하고 저한테 다시 배우러 왔어요. 배우고 지금 2달 동안 저한테 이거 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나보고 미친놈 같아요. 미친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쉬어본 적도 없고 끊임없이 뭐 하고 끊임없이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베이스가 그래 길이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길이의 노트도 분명히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표현해보자 하고 만든 베이스가 베이스가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는데 C컬, J컬, S컬, SC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의 길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호에 대한 부분 하고 돼 있고요. 뒤에는 미리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앞머리 나 이거 C컬 해주세요. 그러면 두피 쪽에 되는 게 아니라 두피에서 노트를 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는 뒤에는 9호로 말하면 돼요. 거기 표시가 9호, 7호, 5호, 3호, 2수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C컬을 하고 싶다. 그러면 C컬 부분이 와인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와인딩은 아니잖아요. C컬은 이 길이에서 필요한 부분은 딱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를 대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보이시죠? C컬. 그 다음에 여기 C컬이죠? 그러면 얘는 2호. 와인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몇 개가 우리가 디자인을 만드는 부분에 분명히 정해진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를 만드는데 저 웨이브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그게 뭐예요? 굵고 탄력 있게. 그렇잖아요. 굵고 탄력 있게? 몇 호로 말아야 될까? 이 길이 12비를 말면 어떤 느낌일까? 14호, 16호, 18호 각각의 노트를 말면 이의 디자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또 만들어 본 게 이거예요. 이거 23mm를 말았을 때 웨이브. 그 다음 22mm, 20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웨이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머리 웨이브면 이 정도면 12mm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해달라 한다. 그러면 23mm로 와인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한테 카운셀링을 우리가 했을 때 최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노트를 사용하면서 아 이런 디자인은 이 정도 노트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18mm를 말았더니 참 예뻤어. 이걸 너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그 사람한테 맞고 그 사람한테 길이와 모질이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지. 모발이 좀 더 짧고
그렇다 한다면 분명히 그 노트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노트보다 작은 노트를 써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뭐냐? 노트는 분명히 자기의 크기만큼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가 기본적인 C컬을 만들려면 한 바퀴 반이라는 베이스가 도는데 한 바퀴 반,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가 무슨 전체 C컬을 만든다는 거예요. C컬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한 바퀴 반이라는 베이스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니치 하나하나를 만들 때는 전부 다 한 바퀴의 베이스가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카운셀링을 최대한 잘해야 내추를 우리가 올릴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갈 부분이니까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일 뒷페이지 허쉬하고 허쉬 C컬은 빼고요. 커트를 치지를 못하니까 레이어 C컬과 S컬을 먼저 스타트를 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가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섹션이에요. 방향, 그 다음에 각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섹션. 우리가 커트에서 제일 중요한 선은 이어투 이어선, 그 다음 3번 평행선, 관자놀이 평행선, 그 다음에 이어투 이어선 하단에 네이프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1번, 2번, 이 3번만큼만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애들이 언더, 미들, 오버라는 우리가 일본 서적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본 서적에도요, 이 세 개 베이스에 대한 정의만 다 내려져 있지 세부적으로 그걸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더 섹션에서 하는 역할, 미드 섹션에서 하는 역할, 오버 섹션에서 하는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그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이드 라인에 미들과 오버 해서 토탈 5개 베이스인데 여기에서 프론트 빼고 프론트 100까지 해서 토탈 6개예요. 그래서 조렌 섹션에서는 6개 섹션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언더 섹션, 미드 섹션, 오버 섹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3번 평행선.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3번 평행선에서는 모든 머리는 직선으로 떨어진다. 움직임도 없어요. 움직여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오버 섹션에서는 뭐라고 해요? 피벗 섹션, 그렇죠? 방사선 섹션, 수박 섹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가는 위치는 정확하게 가요. 얘들은. 그래서 이 두 개의 베이스만 이해를 하시면 커트를 사용하기가 좀 더 쉽게 디자인이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3번을 잡아요 하면은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볼백처럼 백으로 빗질을 하고 그 빗질에 대한 부분으로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빗질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언더 섹션에서 할 수 있는 레이어 역할, 그 다음 평행선의 역할, 스판의 역할, 이 세 개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레이어에서는 뭐가 있어요? 22.5도 U라인, 45도 V라인, 67.5도 하이라인은 솔직히 쓰질 않아요.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 이상은. 보통적으로 우리 살롱에서 사용하는 U라인과 V라인 이 두 개 베이스만 사용하시는 게 되는데, 이 두 개만 잘 사용해도 디자인 만드는 것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트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매칭해서 다 보여주는 베이스고, 백 중심선에서 이어 투 이어선,
분리한 상태. 그리고 이어2 이어선과 백 중심선의 가운데는 네이프 코너 포인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는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어2 이어선 5번과 백 9번의 중간은 7번, 그 다음 5번과 7번의 중간은 6번, 7번과 9번의 사이에는 8번 순으로 각각 직선적인 라인으로 디자인 만든다. 앞의 길이와 뒤의 길이는 내가 엘리베이션이라는 베이스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단차가 만들어진다. 아래에서 사용한 모든 각도는 자른 대로만 나온다. 뭔 말이냐? 우리가 층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이드예요. 뭔 말이냐면, 백선도 먼저 길이 자를게요. 2분의 1 지점, 이어2 이어선, 그 다음 2분의 1 지점이 네이프 코너 포인트, 네이프 코너 포인트 7번, 8번, 9번에는 백 가이드라인 길이를 잘라줘요. 그렇죠? 그 다음 5번과 7번 이어2 이어선과 코너 포인트에 있는 이 선도 그대로 연결. 그 다음 5번과 3번 라인도 동일하게 연결시키게 되면 얘들은 전체 평행선이 만들어지죠. 이 선에서 U라인을 만들어주는 베이스는 5번과 7번이 다 해줘요. 8번, 9번은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 3번의 평행선, 백 중심선, 거기에서 코너 포인트로 연결되면 22.5도 U라인, 그 다음 6번 선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45도 V라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아래에서 사용했던 각도를 그대로 잘라주시고 이어2 이어선까지 전체적으로 커트. 그러면 U라인, 아래 떨어지는 7번 지점을 그대로 내려서 코너 1cm 제거까지 하시게 되면 여기에 라인은 끝이에요. 그 다음 이어2 이어선에서는 보통적으로 45도 추가라고 하는데 45도까지 추가하다 보면 어떤 크레임이 생기냐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22.5도만 올리는 게 오히려 디자인을 만드는 데는 더 좋더라. 그래서 사이드 베이스는 백에서 사용했던 각도에 22.5도 추가해서 45도의 베이스 라인을 자르게 되면 얘들은 그냥 안정적인 U라인이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어2 이어선에서 사이드 부분이 내가 22.5도를 자르든 45도를 자르면 이어2 이어선 상에서는 내가 자른 층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이어2 이어선에서 평행을 내가 쓰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각도를 올리거나 백으로 스파니엘 베이스를 치던가 하게 되면 사이드 라인은 절대 층을 내지 말아라. 쓰지 말아요. 아예 쓰지 마세요. 써봤자 좋은 결과는 못 얻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벼움을 원하는 거지 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인은 내가 만들었으면 그 라인에서 가벼움은 모량이 더군다나 조절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 각도는 모든 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말아라. 단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프론트 1번 방향으로 잡았던 애를 3번 방향으로 들어서 코너는 제거해라. 그 부분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꼭 명심하실 부분은 사이드의 베이스는 내가 자른 대로 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층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층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건드렸다가는 라인이 다 깨져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르시기 바랍니다. 3번 평행선의 베이스에서 백 중심선에 있는 이 가이드가 진짜 중요해요.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잡지 마요. 하지 마시고 백 중심선에 있는 선이 네이프, 그 다음 이 두 개 베이스 이은 U라인, 얘는 V라인, 이 두 개 베이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드의 베이스에서는
아래에서 22.5도, 그러면 사이드 45도. 아래에서 45도, 여기는 67.5도. 그냥 이건 그냥 외우시기 제일 빨라요. 그냥 이거 몇 도 더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정도의 베이스만 이해하셔도 디자인 만든 데는 절대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는 톱의 베이스와 사이드의 라인의 각도는 45도 만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어떤 오차? 양 사이드가 튀어나오게 되면 각은 사라지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각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45도예요. 그렇죠? 45도의 베이스에서 이어 투 이어선 아래 라인에서 사용했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해서 커트를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이드로 떨어뜨렸을 때 프론트 라인은 A 라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 라인의 베이스에서 레이어가 올라타지려면 이 정도는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잘리는 각도가 이 두상이 그만큼 늘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투 이어선에서 45도의 베이스를 썼으면 45도만큼을 잘라줘야 라인 자체는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어 투 이어선에서 사용한 모든 각도는 절대 건드지 말아라. 여기서 썼던 층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커트를 했는데 나 좀 더 가벼워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뭘 바꿔야 돼요? 그렇지. 무슨 각도? 커트 앵글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때는 90도로 커트했던 머리에서 1cm를 잘라내겠죠. 잘라내야 이해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층을 낸다고 해서 이해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가이드만 깨져요. 그래서 라인 자체 이어 투 이어선에서 내가 45도 자르든 90도 자르든 여기서 112.5도 135도 기타 등등을 자르면 자른 대로 얘들은 모든 층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 투 이어선에서 사이드 파트 있는 이 머리는 절대로 건드지 말아라. 그 뒷머리에 대한 베이스에 층을 내서 우리가 디자인을 만드는 거지, 사이드에서 우리가 잘랐던 라인에서 별도로 여기서 또 층을 내지는 않아요. 왜? 얘들은 다 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더 섹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45도 자르면 45도 층이 생기고 90도 자르면 90도 층이 생기고 112.5 치면 마찬가지로 112.5도에 똑같은 층이 만들어지지만 오버 섹션은 내가 잘랐던 90도의 베이스에서 이어 투 이어선은 45도 플러스 한 135도의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5도의 베이스가 기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온 베이스를 쓸 것이냐 아니면 백으로 당겨지는 9번 방향을 쓸 것이냐 두 가지 베이스만 있어요. 거기에서 7번까지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너무 세부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어 투 이어선까지를 잘라줬던 머리에서 다시 이어 투 이어선에 있는 가이드를 가지고 와 여기서 135도의 가이드라인을 체크를 하시고 잘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온베이스 똑같이 온베이스로 가이드라인을 잘라주시게 되면 제일 안정적인 라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백은 안 잘랐잖아요. 그렇죠? 백은 몇 도? 위에 135도, 아래는 몇 도? 22도. 그러면 그 중간은 60. 적당히 90도 잡아서 그대로 코너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코너 잘라주신 상태에서 아래 가이드라인, 네이프 라인은 45도로 코너만 제거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C컷, 그 다음 S컷 라인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펌 와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 머리 자른 게 아니라 가발에 이 수도 없는 머리를 치려고 하면 백 중심선에서 7번으로 코너로 가면 이 선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선대로 그대로 가서 여기에 잘랐던 가이드 보이시죠? 잘랐죠? 그대로 라인 자르죠? 사이드 뭐예요? 45도로 그대로 여기 가이드 있죠? 이렇게 자르셔야 이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가르치러 온 거 아니에요. 3번 평행선 잡으시고 백 중심선에 있는 머리가 네이프 코너 포인트 22.5도 6번 라인 45도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네이프 코너 포인트까지의 선을 그대로 연결을 해요. 그렇죠? 연결한 상태에서 연결하면은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선과 이 선이 있잖아요. 그냥 이 선대로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자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네이프 라인의 길이는 정확하게 자르셔야 되겠죠. 이 선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이 선은 연결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커트. 그 다음 사이드 라인의 베이스는 45도로 커트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되는데 이어 투 이어선의 사이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층도 내지 말아라. 그 상태에서 아래 라인은 아래 무게감을 적당히 뺄 수 있는 지점이 6번 선이에요. 6번 선. 6번 선은 이어 투 이어선과 네이프의 가운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 라인은 가이드 선이 확실하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모량이 좀 적다.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45도로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전체 온베이스로 45도 커트 하시면 되겠죠? 90도로 와인딩이 된 90도로 커트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45도 오버 섹션은 두상의 곡선이 45도니까 내가 사용하는 각도는 무조건 45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90도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랐던 머리보다 좀 더 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90도에 판넬을 그 다음부터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최대 몇 도까지? 135도까지 추가를 하면서 최대한 라인은 잘라주게 되면 옆에 선은 더 슬릿하게 나오겠죠. 그 슬릿하게 나오는 선들을 보고 커트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어 투 이어선의 사이드는 전부 다 끝난 거예요. 따로 층내지 마시고. 층내서 머리 예쁘게 나온다는 거 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차라리 안 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어 투 이어선에서 내가 사용했던 각도 그 얘를 들어 올렸더니 135도가 나오더라. 그 135도에 곡선이 있어요. 그 곡선을 전체 체크하시고 그 다음부터 135도로 온베이스 아래 45도 썼죠? 위에 135도 썼죠? 그 중간은 90도의 코너 각만 제거하시면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이해됐죠? 네. 지금부터 바로 와인딩 들어간다. 베이스가 있어요. 아래 라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행선으로 유지를 해요. 평행선으로 유지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양이 얘는 몇 개 정도 들어갈까? 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 느낌에서 백 중심선에 대한 이 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삼각 섹션에 대한 베이스를 와인딩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음 백 중심선의 베이스를 그대로 분리한 상태에 여기에서 45도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양 사이드 2개 해서 토탈 5개. 이분은 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 섹션의 베이스 해서 2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2개. 해서 토탈 4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숱이 적은데? 그러면 삼각 베이스 하나 잡고 이에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토탈적으로 여기 보시면
5개 베이스, 4개 베이스, 3개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건 없어요. 모양에 따라서 분명히 양이 달라지고 우리가 와인딩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주는데, 네이프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고 노트의 양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나 타지하고 노트 좋아하는데 섹션의 베이스를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삼각 섹션에 잡은 상태에서 노트를 이렇게 잡으면 뭐가 돼요? 어? 얘는 웨이브가 어떻게 나와요? 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첫 시작하는 웨이브, 그러니까 내가 기본을 말든 세로를 말든 내가 노트가 첫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웨이브가 스타트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그대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노트를 나 싫어하는 거야. 나 이거 말줄 모르는데 하도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하게 되면 이 머리는 첫 시작 지점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끝부터 웨이브가 많고 안쪽 라인은 굵어지는데 얘는 첫 시작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웨이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연모인 사람한테 많이 쓰고요. 왜? 뿌리 부분에 떠줘야 되니까. 이 머리는 수시점 두피 쪽이 많다 할 때 기본 밑에 라인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숱이 보통적으로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삼각 섹션 한번 딱 써보시면 평행 라인은 거의 안 써요. 제가 강의하면서 느껴본 게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 숱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말면 어떻게 돼요? 어? 뜨지요. 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말아요? 여기서는 똑같이 와인딩을 삼각 섹션은 동일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셔야 머리카락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머리가 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머리를 이렇게 말면 이 머리는 띄우려는 힘이 생겨. 첫 번째가 거기에서 이에서 여기는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이프 라인을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5개 섹션에서 좀 더 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머리는 고객이 앞으로 내는 사람들 내는데 이 부분이 슬릿하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웨이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이 떨어지면서 앞쪽으로 딱 올라왔을 때 여기는 슬릿하게 떨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그렇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 머리는요 어떤 사람한테 뒷머리를 그냥 뒤로 해서 웨이브를 만든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데 이 머리를 앞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 부분이 뭉쳐요. 그래서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밑에 라인은 내가 앞쪽으로 뺄 것이냐 뒤로 뺄 것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 3가지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삼각 섹션 기본, 그 다음 네이프 라인의 이 4개는요 볼륨 업을 할 것이냐
볼륨 다운을 할 것이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시는데 실제로 5개를 딱 말아보면요, 제일 안정적이에요. 디자인 만들어 보면 단발이 되든 미디움이 되든 뭐 좀 더 미디움 더 잘라서 해볼게 하겠지만 이 3개의 베이스만 잘 이용하시면 디자인 만드는데, 디자인은 노트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절대 예쁘진 않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세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팅 노트 몇 개 들어가요? 몇 개 안 들어가요? 몇 개 안 들어가죠? 네. 네이프 그냥 양 사이드 2개, 그렇죠? 여기 백 하나, 사이드 3개, 여기 하나, 여기 2개, 많이 3개? 그래봤자 여기에 비하면 반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뻐. 우리 드라이 할 때 촘촘히 드라이 하면 예뻐요. 굵직하게 해야 훨씬 더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펌의 노트 양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잡아주시는데, 내가 웨이브를 원하는 위치에서 돌려서 말았어요. 이렇게 말았더니 분명히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렸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데 나는 이런 느낌을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 노트가 말 정도의 베이스에서 그냥 해줘요. 그리고 말았더니 거의 근사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서부터 말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파지 긴 거 있어요? 아니 거기 있어요. 거기. 안쪽 있어. 저기. 안쪽 있어. 어디에 있지? 여기 있네. 여기서 파지로 감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 정도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얘를 쭉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파지를 쭉 당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말아요. 말아서 그대로 돌렸더니 훨씬 더 빨리 끝나요. 작업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지를 우선 감싸시고 그 상태에서 노트를 말아요. 그 다음 노트 말았죠? 그 상태에서 그냥 쭉 빼서 그냥 말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로로또로 돌려요. 돌려서 웨이브를 해보시면 신기하게도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렇게 와인딩 레스턴 하시면 되고, 항상 이 파트는, 양 사이드 파트는 볼륨 업인지 다운지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볼륨 업이면 그냥 머릿속 괜찮은데?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 말아요. 마찬가지로 기본 말 때에도 파지 감싸고 그 다음에 쭉 빼서 파지 끝에 보시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마셔서 와인딩을 하시게 되면 이 끝선이, 우리가 스파이럴 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럴 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돌리고 해서 이 마지막에 파지를 감싸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돌리는 게, 이건 능숙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적으로 이 작업을 하려면 이 파지 하나 못 감싸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2개의 베이스만 좀 생각해달라. 그 다음 마지막 반대쪽은 여기에서 얼굴에 윤곽이 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당겨서 파지 말고 그 다음에 돌리시면 윤곽선은 잡아줘요. 그런데 얘를 반대로 돌리게 되면 윤곽선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윤곽선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앞으로, 윤곽선이 없는 사람은 뒤로. 그래서 우리가 뒷마름 하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전부 다 고양이상. 그렇죠? 강아지상은 우아해야 좀 잘 어울리고 고양이는 좀 시원해야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뒷마름의 베이스고 그 다음에 강아지상은 앞마름의 베이스고, 윤곽선이 좀 있다. 그러면 앞마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눌러서 잡아야 되는 건지는 모량으로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위에 넘어갈게요. 삼각형에 있어요.
이 삼각형의 베이스가 평행선으로 유지하는 애가 있고 꼭지점으로 유지하는 애가 두 개 있죠. 이 두 개의 베이스인데 뒷두상을 갖다 드니 뭐라 해요? 뒷두상이 납작한 사람은요